안녕하세요. 드리빙 걸스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항공업계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아직 재직하고 있는 동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희가 근무했던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점차 사태가 좀 심각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앞으로 전체 인원 중에 20%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라고 그냥 메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또 얼마나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게 또 장기화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3년, 4년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고. 제 친구들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엔지니어랑 지상직들은 벌써 많이 네, 감축을 초기에 했고 그랬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이제 승무원들하고 조종사들까지 이제 줄이고 있는데 뭐 벌써 이제 받던 친구들은 돌려보내질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뭐 공채가 나도 다들 취직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막혀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실제로도 현재 그 트레이닝 받는 도중에 있는 승무원들 중에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에티하드나 에미레이츠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두바이에 있는 그런 그 베이스인 그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또 국경을 막았었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조차 방법이 되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동 지역에도 현 상황이 어떻냐면은 다들 집에만 있고 맞아요. 쇼핑몰, 식당 다 문 닫았고요. 뭐 그냥 딜리버리 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고 마스크도 구하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을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이 없고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있어요. 도하에. 그 친구들은 언제든 회사가 부르면 갈 수 있겠죠, 비행을. 근데 무급 휴가로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자기가 아직 소속은 되어 있지만 이 회사가 우리를 부를까는 크게 기대는 안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행을 가는 것 자체도 좀 조심스러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가더라도 또 그런 부분이 갈 있을 수가 것 없는 게 서로 막고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6월 3일부터 다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보자마자 아니 이걸 풀었는데 어떻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수입의 한 13에서 20% 정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산업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쪽 항공사는 예를 들면 동방항공이 얼마 전에 또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자체 계약을 했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시 시켜줘야 맞는데 그거를 그냥 사전 통보 없이 못한다고 이렇게 됐나 봐요. 한국인 승무원분들한테. 그래서 아무리 항공사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도덕이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지켜진 것 같아서 한동안 좀 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좀 속상하네요. 네, 그런 거는. 네. 근데 네. 보면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국내의 메이저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무원들도 많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무급휴직이나 아니면 유급휴직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급휴직 신청하신 분들은 비행을 정말 말 그대로 안 가겠다고 하고 그냥 무급인 상태에서 쉬시고 계시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급이신 분들은 비행을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아까도 저희가 말했다시피 자주 있는 비행이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유급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희는 비행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쌓이는 좌지우지 그런 되는 거라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타격이 연봉이- 크죠. 네,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인 건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이제 LCC 회사들에 대해서 근황을 좀 보자면 사실 뭐 이스타항공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약간 셧다운 상태라서 비행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랄지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비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또 신생 항공사 중에 에어프레미아라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올해 공채가 지금 난 곳인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승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채를 낸 상황인 것 같아요. 공채를 통해서 승무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을 확정을 해놔야 이제 다른 어떤 허가를 받고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승무원이 필요해서 정말 네. 비행이 필요한 게 네, 아니고 네. 그런 절차들 네, 때문에 절차들 때문에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이랑 경력직 채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신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되게 약간 심각한 문제가요. 네. 조종사들이 또 문제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행을 안 하게 되면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또 재개하게 되면 또 트레이닝 또 받아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내용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으로도 그런 걸 할 수 있대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그 상황이 안 돼서 아이고. 그 인천공항에서 돌고 다시 바로 인천 하늘에 그래요? 돌고 착륙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채운다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380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번 기름 넣으면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비싼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아. 그냥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슬픈 상황이어서 약간 웃기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그런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진짜. 네. 지금 딱 얘기만 해봐도 네. 되게 항공사들이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는 자본이 너무 많이 들기 네.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비행기도 다 어디다 주차해놔야 되잖아요. 그 싱가포르 항공사는 어디 저기 먼 곳에다 맞아요. 이렇게 해놨다고도 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경기를 많이 타는 네. 직종 네. 뭐 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엔 같이 힘들 때는 너무 네. 이 회사들이 버틸 수 있을까? 네. 근데 저도 사실 승무원 되기 전에는 자세히 몰랐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하물며 비행기가 어디 파킹됐을 때 돈이 어느 정도 차지가 맞아.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전혀 모르다가 제가 현직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알다 보니까 솔직히 모든 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쵸. 이쪽이. 비행을 네. 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부터 그런 게 준비하기 아니라 전부터 끝나고 나서까지 계속 돈이 나가요. 이쪽 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진짜 공항에 주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네. 나가는지 저도 전혀 몰랐죠. 몰랐었거든요. 저도 몰랐었어요. 정말 메이저 회사들은 나라에서라도 좀 지킬 것 같고 워낙에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저의 개인적인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작은 회사들은 조금 저는 네, 걱정이 힘들 것 많이 같아요. 돼요. 맞아. 네.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그래서 거예요. 예전에 또 저희 작은 항공사들 많이 생겼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회사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메이저 회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쵸.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또 각 항공사별 승무원들 그런 근황에 대해서 같이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향후 항공사 공채 전망이 어떨지 또 우리 언니들 생각해본 거 있나요? 저는 네.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올 가을 겨울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될 거다. 거의 100%로 뭐 과학자들은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또 여행을 가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뭐 그 이후로도 한 2, 3년간은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공채도 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네. 현재 있는 인원만으로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이런다면 또 뭐 빨리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이게 다시 뭐 찾아올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저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일단은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네요. 네. 저도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진짜 생각 같아서는 빨리 빵빵 터지면 좋겠는데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비행할 수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비행 이쪽 산업 자체가 서로 국가 간 또 도시 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근데 지금 그거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수요 공급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약간 마음이 좀 요즘 힘드실 것 같고 좀 우울해지실 것 같은데 이게 본인 뜻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올 초만 해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비행 항공 쪽이 이렇게 힘들어질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빨리 하루라도 극복이 되면 좋겠지만 네. 또 사실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국내 항공사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저희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공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뭐 다른 뭐 서비스 쪽으로 또 준비를 한 것도 있고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저는 외항사 쪽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히려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리고 그 외항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의 1년, 2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막상 그쵸. 이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영어 공부를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그냥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딱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 저도 듭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항공사 공채하는 게 참 변동이 심한 쪽이에요. 항공 같은 경우도 원래 예전에는 정말 승무원 안 뽑는 항공사로 유명했었어요. 공채 한 번 나면 어쩔 땐 5명에서 많아야 진짜 20 몇 명 정도? 그렇게 뽑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많이 도입되고 좀 승무원이 갑자기 격하게 많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서 1년을 그때 거의 매달 났었던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 번에 정말 많은 승무원이 네. 100명 넘게 네. 이렇게 뽑는 경우도 네,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경력직도 원래 공채가 없었어요 국내에는. 근데 그것조차도 갑자기 많이 났잖아요 항공사별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조금 예측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정말 모르는 거니까. 네, 모르는 네. 거니까 일단 본인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시면서 맞아요. 긍정적으로 지내시는 게 저희가 지금 가장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또 현직이신 분들 많이 힘내시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